지금 국민의당 대변인이죠. 김경록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록입니다. 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말 그대로 녹색 돌풍, 무색하지 않을 만큼 큰 선풍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총평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창당 2달여 만에 부족한 저희에게 큰 지지를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선물이 아니고 네. 진짜 잘 한번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저희가 잘하지 못하면 금방 심판할 것이다라고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걸 조금 보면 저희가 전국 정당 득표율이 지금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을 기록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수도권 서울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30.8, 더민당이 25.9, 거기다가 국민의당이 28.8을 기록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국민들의 그 두 가지 열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 혁신이고요. 하나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정치 혁신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 그리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미래보다는 과거, 그러니까 민생보다는 정쟁만 해온 정치를 제발 좀 바꿔달라. 일은 안 하고 서로 반대만 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를 좀 바꿔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수가 다수라는 유권자 지역만 믿고 그 오만하게 행동한 새누리당과 그 정권을 심판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에만 빠져서 사실 공천 과정에서 막장 공천 등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네거티브, 색깔론 등 계속 과거식 선거운동만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국민의당이 나름 의미를 또 부여하자면 전 세대에 고르게, 전 지역에서 고르게 득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높이 조금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당의 선전에 높이 평가하는 반면 또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정권 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내의 통합 갈등을 예고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벌써 나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이제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야권 통합 없이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이라는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를 또 면밀히 보면요. 새누리당과 부동층을 많이 흡수했거든요. 그것이 또 수도권 접전지 여러 군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게 당선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야권 통합으로서 전체 1+1, 2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당 투표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제 고른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 선거에서는 호남 쪽 지지가 이제 절대적인 기반이 됐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통합 아니면 대권 정권 교체 등등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총선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호남 유권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조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 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당 득표율에서 26.7%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전체 300석 중에요. 80석 정도가 저희가 얻어야 되는데 겨우 40여 석을 얻었거든요. 표의 등가성이 맞지 않다?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서울에서 정당 득표율이 28.8%를 얻었고요.
대구와 경북에서 창당한 지 2달 됐는데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은 정당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예, 예. 부산에서도 20%가 넘는 정당 득표를 얻었고요. 대전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이 27%입니다. 예. 그건 사실은 호남에 쏠렸다라는 평가는 의석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이 해석이다. 선거 제도 때문에 이런 예. 것이지 이 전국 정당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0대 국회에서는 정치제도, 선거제도 그런 부분도 좀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공약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안철수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그 고기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물을 바꾸는 이런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지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예, 예.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네. 국회 20대 국회의 명실상부한 제3당의 입지를 굳히게 됐는데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계속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3당의 역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민들이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야가 130석, 132석 뭐 이런 정도로 나눠주셨는데요. 저희가 40여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강력한 캐스팅 보터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한 밸런스 보터로서 타협의 정치, 대화의 정치, 합의의 정치를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정쟁이 아니고 민생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게끔 저희가 국민의당이 주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양당 체제에서 지금까지 서로 반대만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 대안도 내놓지 않고 계속 싸움만 하면요. 바로 그 정당은 다음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또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사라졌던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꼭 부활시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